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 순환 중에서 종간 규모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간 규모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 순환의 규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대기 순환은 스케일별로 총 4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작은 규모가 미규모, 그 다음에 중간 규모, 그 다음에 종간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가 지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토네이도 요거는 그냥 애기라는 말인데 애기. X축을 보면은 이 토네이도가 대략적으로 크기가 1km, 1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Y축을 보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보니까 10의 4승 초예요. 10의 4승 초면 한 1만 초 정도 되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인 겁니다. 그럼 이 토네이도는 폭이 대략 1km에 3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스케일이라는 건데 굉장히 이 전체적인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애기애기하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이다. 정도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들, 뭐 난류나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 그렇지, 미규모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중간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 해류풍, 산곡풍, 뇌우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폭이 대략 1km에서 한 100km 정도 사이인 겁니다. 시간은 대략적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24시간 정도라는 말이겠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이 종관 규모를 한번 읽어보면은 얘네들은 일단 태풍,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폭이 대략적으로 100km에서 10,000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하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큰 스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얘보다 더 커? 그럼 얘는 아예 그냥 지구야, 지구. 그냥 지구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헤들리 순환, 페릴 순환 이런 게 바로 여기 대기 대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 전체를 얘기하는 그 정도의 스케일인 겁니다. 이거는. 여기 편서풍 파동 같은 경우에는 그 상층에서 불었던 그 센 바람들 있죠. 아열대 제트류, 뭐 한대 제트류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왜 그잖아요. 그 페릴 순환 방향 말할 때 꺼냈던 바람, 제트류 좀 센 바람인데 저 위에서 막 엄청 세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막 원래 흐르려던 흐름보다 그 편승하게 되는 그 흐름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네 왜 그래 상층에서 되게 세게 불어 양쪽에서 세게 부니까 중간도 세게 불어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했던 그런 바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그렇지 가장 큰 지구 규모의 가장 큰 대기 순환의 규모였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대기 순환의 규모도 암기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름 암기할 수 있도록 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봐요. 자, 뭔가 대기 순환이라고 하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자, 이 흐름 그대로 크다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양옆에 싸우는 큰 나라가 있어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떠오르죠? 뭐 적당한 나라 말고 진짜 큰 나라.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있죠. 둘이 막 싸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싸워 계속.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은 곤란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뭘 원해요? 그치, 저 둘이 좀 싸우는 걸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여기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봐봐요.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그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야.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기 순환의 규모 중에서 우리는
이 종간 규모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다른 건 좀 제끼고 이 종간 규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간 규모 폭 어느 정도 되는 규모로 말했죠? 오케이, 대략적으로 한 1000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을 말하면 돼요. 중간값 1000km 정도였습니다. 그럼 시간은 대략적으로 그렇죠. 한 주 텀, 하루에서 한 주 텀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뭐 있었죠? 그렇습니다. 태풍, 고기압, 저기압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림에다가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 종관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림에다가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대륙권, 여기 대륙권이죠. 대륙권. 이 대륙권 안에다가 종관 규모를 넣어 볼 겁니다. 종관 규모. 그러면 대략적으로 박스가 요런 박스가 나오겠네요. 요런 박스. 자, 그럼 지금 이 박스의 높이는 대략 얼마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11km, 뭐 10km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1km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폭이요, 폭. 여기 폭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0km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세로 또 대략적으로 1000 비스무리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지구과학을 할 때는 좀 씀씀이를 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씀씀이를 크게. 씀씀이를 크게. 아까 지금 우리가 종강 규모 하는 것도 일단 범위가 100km에서 10,000km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대략적으로 1000km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선생님 여기가 1000인데 이거 1000보다 좀 길지 않나요? 그냥 내가 그린 거야. 1000보다 좀 길 수도 있지 뭐. 한 10,000 정도까지도 오케이라니까? 100에서 10,000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꼴랑 이 1000km 가지고 시비 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천문학 있죠? 천문학은 진짜 너무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보다 천문학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10,000단위, 1000단위도 그냥 툭툭툭 버려버리는 그런 스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죠. 근데 천문학에서는 지구를 아예 먼지로도 취급 안 해요. 6,400km? 그게 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AU 단위를 쓸 거야. 근데 AU 단위? 은하 입장에서는 AU가 뭔데? 나는 광년 단위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은하 단위에서 광년 단위 쓰려고 해보니까 이제 저기 우주 단위에서는 광년이 뭔데? 나는 그보다 더 긴 파색을 쓸 건데. 킬로미터는 사라졌어 이미. 우리 이거 가지고 뭐 1000km가 어쩌고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널찍널찍하게 씀씀이를 크게 하는 게 지구과학을 하는 데에는 좀 이제 큰 규모를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가로 세로 높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요 정도 안에서 태풍도 있고 고기압도 있고 저기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네들이 무슨 규모다? 그렇지, 종간 규모다라는 거. 그걸 알고 가는 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관 규모에는 어떤 고기압과 어떤 저기압이 존재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자, 이동하는 기압과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기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동성 기압이든 정체성 기압이든 둘 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동성 기압에서는 주로 저기압을 보고 정체성 기압에서는 주로 고기압을 봅니다. 자, 이동성 기압에서는 주로 저기압만 보고 정체성 기압에서는 주로 고기압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동성 기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루에서 일주일의 날씨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이 정체성 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뚜악하니 버티면서 한 계절의 전반적인 기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의 날씨 중에, 자, 요 하루의 날씨 중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오늘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물론 오늘 추운지 더운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을 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여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더울지, 얼마나 덜 더울지 그걸 보는 거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패딩 입을 걱정? 이렇게 하진 않죠. 어. 근데 비는 진짜 한창 맑다가도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막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뭐 이슬비가 내리다가 맑았다가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동하는 기압의 변화가 우리에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온도보다는 날씨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본 겁니다. 물론 뒤에서 온대 저기압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 차가 한여름에서 한겨울로 바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야 저기압, 이동성에서 저기압을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이유가 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니까 구성해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가 오든 말든 춥고 덥고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암기할 방법에 대해서 뭔가 팁을 줄 수가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이 연구해서 본인이 더 납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연상하면은 뭐 그것도 나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좋은 거겠죠. 하여튼 뭐 결국 우리가 이 지구과학 1에서 배워야 하는 종간 규모 안에서 이동성 기압과 정체성 기압이 있는데 이동성 기압은 날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저기압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 반면에 정체성 기압은 장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계절을 관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압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럼 지상에다가 자신의 성질을 막 퍼뜨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를 계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 뭐 북태평양 고기압,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게 바로 계절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해지면은 이제 추운 겨울, 이게 강해지면은 여름. 그래서 얘들은 고기압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주변으로 쏴 내려서 쏴. 그래서 정체성 기압에서는 주로 고기압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의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오른쪽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자, 여기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지고 있는 춥고 건조한 성질을 그대로 고기압 싹 대한민국으로 가져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지고 있는 덥고 습한 성질을 그대로 싹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종간 규모에서는 크게 이동성 기압과 정체성 기압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둘 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존재하지만 이동성 고기압에서는 저기압을 더 중심으로 보고 정체성 기압에서는 고기압을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더 세분화하면은 됩니다. 자, 이동성 저기압은 크게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인 전선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아까 봤던 북태평양 고기압처럼 따뜻한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처럼 차가운 한랭한 고기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다루는 대기과학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보통은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온대성 저기압, 그냥 태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종간 규모, 여기서 묶여서 종간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배우니까 그냥 개념 따로야. 개념이 따로 머릿속에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대기과학 하나의 단원인데 머릿속엔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암기 잘하는 사람이 점수 잘 받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인식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공부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